안녕하십니까. 한홍석 소장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여러분께 뵙게 되네요. 그런데 바뀐 점이 있습니다. 주말에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안하시죠? 이 불안함을 갖다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우리가 시장 갖다가 잘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또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불안한 어떤 판단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또 현 시국에서 가장 지금 이제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핫테마죠. 그 핫테마를 갖다가 두 가지로 일단 우리가 요점을 정리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종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테마는 바로 반도체와 친환경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도주라는 것은 시대가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는 바로 지금 어떤 것인지를 갖다 궁금해하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핵심적인 테마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20일 대통령을 갖다가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뀌겠죠. 그 정책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이든 정권의 정책 1순위는 바로 친환경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보고 핵심적인 종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시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도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은 지금 이제 상승 기조 속에 있다. 좀 이따가 제가 차트를 여러분께 국가별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승 트렌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몇몇 국가의 정신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솟아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고, 어떤 정신은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폭을 갖다가 얕게 하면서 기간 조정을 갖다 거치는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장이 예외일까요? 우리는 글로벌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시장도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주겠죠. 글로벌 공통점은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태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태라는 것은 바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죠. 채권에 대한 메리트. 채권 시장 하면 안전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입니다. 안전시장에서 위험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안전시장은 안전하지만은 수익성이 낮은 것이죠. 수익과 안전은 그래프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성이 높으면은 수익률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위험성이 낮으면 또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에서 채권시장이 안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위험도가 낮은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률을 갖다 많이 높일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일단 옮겨가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메이저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시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메이저를 이길 수 있는 시기는 유동성 장세 때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의 장세를 갖다 어떤 장세로 봅니까? 유동성 장세로 볼 수가 있죠.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 장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일 때만 개인이 외국과 기관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말에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개인이 지는데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과 기관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연휴가 끼어 있으면은, 그래서 주가가 잘 올라가면은 하루가 꺾인다든지, 또 하락하고 있으면은 반전이 나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의 특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일단 여러분들 2월
바로 중순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단 먼저 지금 국제적인 그러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갖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동향을 갖고 우리가 보면은 다우지수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단 이런 이제 상승 트렌드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일단 이런 견조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또 안정을 찾고 이러한 등락 건조를 갖다 거치면서 힘을 비축하는 과정에 있다. 미국도 일단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짜리가 그야말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항상 다우든 나스닥이든 많은 전문가들이 비관론 일색입니다. 지금 비관론들이 어디 간지 없어요. 그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비관론을 먹고 일단 잘한다. 이런 이제 강세 시장의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관론자들이 그야말로 머리를 갖다 극적극적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머쓱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상승 하락 기조를 꺾였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승 기조 속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급등했다가 좀 쉬었다가 그야말로 또 본인들이 수축했다가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고 조정도 별로 없어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락 기조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본 시장도 상승 기조 속에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여건 자체가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단 여러분들 지금 사상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떤 시장이든 유동성이 주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갖다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닥스지수 이렇게 보면은 참 안 오르기로 소문난 시장인데 이렇게 편안한 이제 흐름을 갖다가 보이다가 이렇게 또 상승 방향을 또 가고 있네요. 그죠? 잠시 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일단 위로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방향을 또 위로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뭐 여기서는 꺾일 위험도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여러분들 글로벌 정시가 전부 일단 상승 기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흐름에서 일단 우리나라만 일단 하락으로 꺾인다든지 이럴 여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일단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중의 부동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우리와 비슷한 환경을 갖다가 유지한 채 상승 흐름을 갖다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막대한 정부에서 자금을 갖다 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고 있는 그 자금 중에 일부가 바로 제조업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을 갖다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은 그 버블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터지면 이제 꺾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터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도 바로 그런 관점에 있다는 점을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그죠? 그레이트 로테이션 상태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채권시장에서 주시장으로 일단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인데 우리의 그러한 이제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을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우리가 쭉 봅니다. 3개월 전 대비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수익률이. 1개월 전 대비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일단 1 플러스 채권 수익률의 N성, 이거는 이제 기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기씩 돌려받는 것인데 채권 수익률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바로 일단 채권 가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가 팔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발행 물량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발행 물량을 왜 늘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일단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을 늘려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일단 이 공급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시장 내에서 채권을 갖다가 막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런 채권 수익률이 좀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통된 세계의 어떤 흐름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장도 글로벌 환경에 똑같이
그 트렌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은행권의 요구불 예금도 정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자가 없는 수시 입출을 그 예금하고 시장 금리보 수시 입출을 예금. 이거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이자를 가지고서 일단 막 자금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단 여러분들 뭔가 어떤 것이든 좀 좋은 시장에 있으면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에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자금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부동자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자금이 바로 일단 정권시장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제 이 총통화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3약 20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일단 대비해가지고 9.4% 증가합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가한 자금 중에 일부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요금을 예금을 보면 2주 사이에 25조 원 이탈해가지고 정권시장으로 지금 현재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의 자금을 보면 예탁금이 72조 원이 아니라 74조대로 일단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은행권에서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채권시장의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런 안전시장에서 위험시장의 주식시장으로 일단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바로 일단 예탁금을 사상 최대로 이렇게 불려놨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장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장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일단 이거 시장이 꺾이느냐? 아닙니다. 조정을 적당히 받고 나면 다시 또 상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 기조 속의 트렌드 속에서 올라서니까 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다.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좀 일부 좀 깊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상승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격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조정 파동은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가 이야기하기를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 J하락 이렇게 이제 구성합니다. 올라갔다가 이격도를 그려놓으면 A파, B파, C파로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 A파, B파, C파 지그재그로 일단씩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으로 일단 원래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봉의 하위 지표라고 해서 60분봉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이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갖다 우리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이게 60분 차트입니다. 코스피 60분봉을 갖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60분봉이죠. 고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고점이. 스토캐 지표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고점이 80% 위에서 일단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라고 해서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하락이 바로 A파입니다. 여기가 A파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렸어도 그죠? 이게 B파 반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이 일어나면서 C파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C파동이 좀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간 조절 바닥을 또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올라가는 거죠.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은 다시 상승할 때까지는 바로 이러한 이제 하락도 필요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지루한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60분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조정은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바로 일단 이제 이번 주 일단 조정을 한번 거치게 되겠죠, 그죠? 그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주중에 일단 조정을 또 마무리하고 다시 서서히 이제 상승으로 다시 재개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이 조정을 갖다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야, 공매도를 갖다가 지금 이제 재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3월 15일 날 재개 방침을 갖다가 정부가 이제 금융당국에서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 하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장세 아닙니까? 개인이 주인공이죠. 이러한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공매도를 갖다 다시 재개를 하게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일단 지급하는 이제 돈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것도 일단 주식시장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리고 또 자금 달달 끌고서 일단 들어오는데 그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손실을 갖다 봤다. 주식투자 경험도 일단 부족한 사람들이
손실하는 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한번 맛보기 시작했다. 여기 20, 30대 일단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최근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큰 손실을 봤다. 이러면은 또다시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꺾는 겁니다. 아파트를 갖다가 살려고 해보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일단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부를 축적시키는 것이죠. 그 부를 축적시키려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해보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 마지막 남은 사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일단 꺾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일단 그야말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정치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4월에 일단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따져본다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공매도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식시장이 좀 꺾여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2월 중순 설 연휴를 전후해가지고 아마 좀 부담스러울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꺾이고 나서 일단 공매도를 갖다 제기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켰죠.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안 좋겠죠. 그럼 보궐선거에서 일단 표가 달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기 쪽으로도 일단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갖다 우리가 잘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은 상승 트렌드 속에 있다. 우리만 그러냐?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다. 우리가 주말에 빠졌지만은 이 빠진 것이 하락기조 전환이냐? 한국 증시로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고 조정은 받을 수 있되 재상승을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다시 또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나 설 연휴 좀에 가면은 경계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좀 위안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눈높이 정권이라는 데서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갖다가 일단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 2008년 이렇게 됐던 상태인데 그때 제가 엘리어트 파동상 충격 파동으로서 다섯 파동이 떨어지면은 900포인트 이 부근에서 일단 바닥을 찍고서 일단 상승 기조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섯 파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 파동이 마무리졌기 때문에 900선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네르바라는 5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한테 막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랬던 기억을 하는데,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는 사상 저고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 볼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예측, 이것도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세트리스 파리부스라는 말이 있듯이 여타 조건이 일정한 한 그 전제라서 일단 주가를 갖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면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100% 제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해서 그것을 100% 수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갖다 잘 조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은 가장 핫 테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핫 테마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역시 바이든 정권의 정책 1순위라고 친환경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친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로 얼룩진 친환경 속에서 자력 회복은 사실상 하고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일단 또한 우리의 그런 핫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핫테마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주도주입니다. 주도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대를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것, 이게 하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신고가를 많이 양산해내는 것이 바로 주도주입니다. 오늘날 신고가 많이 양산해내는 것들이 뭡니까? 그래서 일단 상위 15개 시가총액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여러분들 뭘로서 올라갔습니까? 반도체하고 친환경 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LG그룹 쪽으로 올라갔는데 친환경 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친환경 쪽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SK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친환경 쪽,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일단 방향을 맞추고 기업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조 달러를 갖다가 친환경에 퍼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일단 그 혁신의 선두에 나서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국내 일단 여러분들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에 일단 또 일단 하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바로 여러분들 2차 전지 같은 이런 점들 아니겠습니까? 그쯤 이제 이러한 것이고, 반도체는 있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는 우리가 관심, 반도체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DB 하이텍이 저렇게 잘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중소형주수도 보면은 반도체도 일단 사상 최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제법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치는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주도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친환경주와 바로 이러한 이제 반도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시 파는 것도 있지만은 수세적으로 사는 종목군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주도주입니다. 힘을 가진 쪽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일단 친환경과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주도 앞으로 일단 대형주 못지않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대한 이 자금이 대형주만 쏠려 있다가 대형주가 좀 조정을 받으면 위험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주가 좀 조심을 하겠죠? 조심하다 보면 그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성주로 좀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면 중성주에 일단 그 막대한 자금이 매수하기 시작할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군부를 떼는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겠지만은 앞으로 서서히 이제 이런 종목들도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친환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취임일이 바로 일단 20일입니다. 다음 주 일단 수요일인데 우리 시간은 목요일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정책 1순위는 바로 일단 친환경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그 대선을 치를 때 그때 일단 공약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조 달러. 이걸 갖다가 일단 집중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환경이 바로 정책 1순위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실상 뭐 테슬라도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일단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것도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단히 강세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단 올해 일단 승부주로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대형주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LG전자가 지난 이제 12월 19일 여러분께 제가 제시해드렸던 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LG전자가 날아갔잖아요. 삼성 SDI도 여러분께 들었잖아요. 그죠? 삼성 SDI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일단 주가가 날아올라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급등했지 않습니까? 삼성 SDI 너무 많이 올랐는데? 저런 거 추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친환경주라든지 이런 쪽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혁신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연기관 차량을 또 없애고 일단 친환경 차량으로 일단 맨을 뿜지 않은 차량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파괴적 혁신 아닙니까? 슈페트가 얘기했던 파괴적 혁신. 그거 일단 창조적 파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바로 일단 주도주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제가 일단 말씀드려봤잖아요. 그죠? 앞으로 수년간은 이들 종목군에서 일단 크게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일단 이 친환경주다는 거죠. 이 바이든은 파리 기후협약에 취임하자마자 일단 가입할 겁니다. 재가입할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트럼프가 뒤바꿔놨듯이, 오바마 정책을 뒤바꿔놨듯이 바이든은 다시 오바마 때로 일단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일단 우리가 본다면은 이 전력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갖다 2035년까지 제로로 만든다는 뜻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갖다 전 부분에서 일단 제로로 만든다는 뜻.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지금 탄소를 갖다가 제로화 시대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환경주에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일단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 이 탄소세를 갖다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탄소를 갖다가 일단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일단 구입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수학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죠. 이거 다른 기업에다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서 판 적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주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기에 탄소 배출권을 가진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삼고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재료를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상강 에멘트는 잘 아시겠지만은 풍력 관련주 아닙니까? 풍력 관련 1등은 바로 CS 윈드입니다. 근데 1등이 아니지만은 이 상강 에멘트도
못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고점을 갖다 돌파를 살짝 했다가 좀 쉬고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일단 휴식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일단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하게 된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에 다시 가는 겁니다. CS 윈드가 자본 규모가 얼마 되질 않는데 이걸 갖다가 몇 배로 일단 자본을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캐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일단 풍력 시장이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게 맞춰서 일단 기업이 바로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강 MNT도 그렇게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단 수주가 자꾸자꾸 들어오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강 MNT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 대주전자 재료를 갖다 우리가 일단 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얼마 전에 일단 이 급등을 하면서 지난 고점을 갖다 돌파를 갖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그래놓고 좀 쉬고 있죠. 원래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은 좀 휴식을 취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것을 단순한 아리랑 고개다. 아리랑 고개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개다. 그 고개를 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이고 진통을 좀 거치다가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일단 위로 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권의 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여성이죠. 그죠? 근데 이 부통령이 어디 출신입니까?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일단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단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연기관 차량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뭘 하겠다 그랬습니까? 바로 일단 이러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대주전자 재료는 2차 전지주로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죠? 많이 올랐다가 많이 또 기간 동안 쉬었습니다. 쉬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비축했고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높여나가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런 조정기를 이용해서 잘 매수해주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명신산업은 친환경주는 아닙니다, 사실. 아닌데, 왜 그럼 여기다 이제 포함시켜놨냐? 이런 차체를 갖다가 일단 만드는 업체입니다, 차체. 이 차체는 일단 왜 그러면 만드는 게 뭐가 친환경과 관련이냐? 바로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갖다가 일단 한다고 하니까, 안 써지네. 납품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테슬라가 일단 친환경 차니까, 그게 납품한다면 뭐 친환경 차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들어올렸다가 쭉 조정을 거치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볼린저 밴드가 수축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수축이 마무리되고 나면 확장이 나오겠죠. 그 확장할 때 상방향으로 일단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문에 이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매수를 갖다 차분하게 해놓으면은 한번 또 위로 분출하는 이러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친환경제 한 부분으로서 일단 한 파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반도체를 갖다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은 종목을 갖다가 너무 가지수를 많지 않게 제가 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반도체 업황은 바이러스 확산 관계없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숫자가 빠졌네. 그죠? 바이러스 확산 단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는 있지 않습니까? 날아갑니다. 대만 증시가 왜 올라갑니까? TSMC가 지금 이제 고공비행을 하면서 날아가니까 대만 증시를 갖다가 부쩍 들어올리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지수가 왜 올라갑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아닙니까? 1, 2위 아닙니까? 이 종목들이 가니까 지수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친환경제도 이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 반도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DDR3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제 뚜렷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9% 일단 증가할 것 같고, 낸드 플래시도 34%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기대를 갖다가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시스템 반도체부에 삼성이 투자 확대를 해서 본게임에 들어가는데,
TSMC를 갖다 따라잡기 위해서 일단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지금 이제 앞으로 상당히 비전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향후 3년 동안 재고 사이클을 타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반도체 이 마켓쇼 점유율을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은 반도체 전체로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48.8%예요. 한국이 그 다음에 2위인데 23.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참 대단하죠, 그렇죠? 반도체. 오늘날 일단 여러분들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IT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지어 자동차까지 반도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단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일본은 한때 한국하고 일단 한판 붙었죠, 80년대 후반에. 붙어가지고 일본은 완전히 녹다운 됐죠, 그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스템 반도체에 일단 삼성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만을 갖다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여기에 미국이 일단 시스템 반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은 몇 퍼센트가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대만, 일본, 대만 TSMC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죠? 이런 식이 돼 있어요. 중국, 홍콩이 5.2%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 시스템 반도체가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걸 더 넓힐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투자를 갖다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삼성이 지금 이제 발벗고 이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이 시장 갖다 대만 시장도 뺏어올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미국 시장도 뺏어와야 되겠죠. 그죠? 점차.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삼성에서 일단 이제 대만의 TSMC를 갖다가 한번 도전하는 것은 파운드리 부분이죠. 그죠? 이 파운드리 이제 마켓 쉐어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죠. 그죠? TSMC가 이제 54%에 점하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17%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싸움은 1등과 2등의 싸움이겠죠. 그죠? 근데 2등이 삼성이 그죠? 지금 대만의 TSMC를 갖다가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은 100조 이상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TSMC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키우려면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이 파운드리 부분을 갖다가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안에 이런 이제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올해 예상, 2021년 예상치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대만, 일단 TSMC는 54% 그대로 가져가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은 18%, 1% 정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내년, 후내년 가면서 일단 이제 이 범위가 점차 넓어져 가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은 이제 메모리 쪽에 일단 이제 집중하면서 일단 1위로 일단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갖다가 일단 대만 TSMC를 갖다가 한번 넘었으면은 삼성은 일단 목표를 이루는 셈이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수년 안에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목해야 되겠죠. 또 시스템 반도체 주목해야 되겠죠. 그죠?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일단 여러분들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은 일부 일단 이제 정부사 일단 리포트에서 보면은 상당히 안 좋게 평가했어요. 캐파가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캐파가 안 되니까 한계가 있다.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런 예상을 뒤엎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말해주듯이 시스템 반도체는 있지 않습니까?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는 우리가 그만큼 주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이제 DDR3를 갖다 우리가 보면 2GB 가격을 갖다 이렇게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 월봉입니다. 이렇게 쫙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중바닥을 굳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DDR3가 2GB를 물론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다 일단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은 실적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올해는 SK 하이닉스 일단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DDR5에 일단 4월을 건다 이렇게 했습니다. 5에. 5를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일단 생각납니까? 후공정 관련주가 생각나죠? 그래서 후공정 관련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를 갖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께 2021년 승부주를 갖다가 할 때 뭘 말씀드릴까? 중소현주에서, 반도체주에서. 소켓 관련주에서 일단 여러분들 리노공을 제시해드렸죠. 리노공 지금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그 다음에 테코인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쉬고 또 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제가 12월 19일이죠.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못 간 것도 있지만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앞으로 갈 것이고 지금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들은 전부 지금 이제 반도체와 친환경주에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LG전자,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 삼성 SDI, 그 다음에 유닛, 그 뭡니까, 리노공업, 그 다음에 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다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놓칠 수 없어요. 이 종목 특히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반도체 일단 여러분들 장비, 검사 장비죠, 그죠? 이것도 하지만은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 태양광도 하고 있어요, 태양광. 그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면 장비 부분이 한 58%를 점하고 있고, 태양광이 몇 퍼센트 점하냐면 42%를 점하고 있어요. 그 태양광도 일단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태양광을 동시에 일단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단 유닛 테스트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겠죠.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 사상 최고점을 갖다가 치었다가 잠시 쉬고 있는 거죠. 휴식을 취하고 다시 위로 스카이로켓팅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들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 이 FST를 갖다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FST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EUV 관련됩니다. EUV. EUV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 E는 익스트림입니다. 그죠? U는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런 이제 EUV를 갖다가 하는데 EUV를 갖다가 이제 공정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빛을 갖다가 투과해야 돼. 엄청난 일단시 열을 갖다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투과를 할 때 그 투과율이 있지 않습니까? 90%를 갖다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럼 굴절이 되고 일단 문제가 생기고 그걸 갖다 일단 쉽게 또 일단 마모가 돼버리고 다시 또 교체되고 그래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좀 생산성의 효율성을 갖다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첨단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뭐냐면 펠리컬이에요. 그 펠리컬을 갖다가 지금 이 펠리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일단시 지금 기술을 요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일단시 성수당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들은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비용을 갖다가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이 펠리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새로 도전하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갖다 하는 업체가 바로 일단시 이 우리나라에서는 FST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SNS 테크죠, 그죠? 그 SNS 테크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아직 모양이 안 갖춰져 있고 이 FST는 올라갔다가 쉬고서 다시 또 상승으로 일단 가는 그 일단 과정에 있다는 것이 방향을 지금 정했어요. 그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쉬고 있을 뿐이다. 그때 이런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연히 갈 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해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SNS 테크로 가야 되겠죠. SNS 테크는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때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해먹고 삼성전자로 일단 가서 또 해먹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FST를 갖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갖다가 충분히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많이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에너지 보강도 많이 했다가 이제 점차 이제 올라갔다가 쉬고 다시 또 이제 워밍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상승 기제를 갖다가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단 지금 중선들이 좀 좋지 않고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데 잘 안 빠지죠. 그죠? 에너지를 갖다 모아서 다시 또 재상승으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FST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일단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이러한 이제 종목에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자, 다 좋다 이거죠. 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들 구사할 겁니까? 지수가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주, 중소형주 가림없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다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사고를 갖다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빠지니까 저가에서 일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을 갖다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잡았다 하면은 더 빠지니까 잘못 잡았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무 늦게 잡으면은 또 일단 미리 올라버려가지고 뒤늦게 따라서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참 맞춘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또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이냐? 저는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중반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때쯤 되면은 바로 일단 여러분들 이제 매수를 갖다 해야 되겠죠. 마치 그때가 되면은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는 그 시점이 되기도 하고, 주가 지수의 조정도 그쯤 되면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모양을 잘 갖춘다면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수를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매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성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일단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용이 참 중요하다. 종목은 실패해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이 조정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아닌 것을 팔아가지고 되는 것을 갖다가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안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바꿔준다. 그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일단 여러분들 주도주로 일단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도주로 일단 교체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주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시장의 가장 인기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인기주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인기주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들 반도체, 친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와 친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도체하고 친환경인데, 거기에 일단 우리가 포트폴리오 갖다가 좀 더 비중을 더 두면 되는 겁니다. 그죠? 좀 더 많이 두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에다 하나 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친환경에다 하나 좀 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것들 갖다 여러 가지를 구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일반적인 종목군보다는. 그 반도체에서 일단 2개, 3개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친환경주에서 2개, 3개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짝돌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군이 아닌 종목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요? 뭐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일단 여러분이 가려면은, 2월 달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결정을 갖다가 짓는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짓는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사볼까? 그 내용은 안 좋아요. 그 기업들이. 그죠?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지난해 실적을 갖다 봤더니 보니까 재무 상태가 굉장히 뛰어난 종목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슈피겐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일단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업종 상황이 그죠?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데 자본금에 비해서 엄청난 일단 이익을 갖다 벌어들이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성향입니다. 만약에 나는 단타를 갖다가, 초단타를 갖다 하겠다, 데이트링 하겠다, 이러면은 그 여러분들 투자금 쪽에서 일부는 바로 이렇게 단타를 갖다 하면 됩니다.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이 하느냐면은, 이 화면을 갖다가 일단 잠깐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넘겨보면,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치고 빠지고 이걸 다 데이트레이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주가가 일단 이렇게 이제 반복이, 등락홀로가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심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갖다 자세히 그냥 우리가 아무 쪽에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를 할 필요 없어요. 분석하는데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시장의 변동성을, 주가의 변동성이 심한 걸 갖다 찾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등락 혼조를 갖다 거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점들이 이 변동폭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 보이면 저도 일단 이걸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쭉 차트를 보면서 그런 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때 그런 정도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일정 수를 빠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점 1 치고 나서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가지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탁 튑니다.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에서 팔려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5% 10% 사이에서 팔아나오면 돼요. 또 떨어지면 또 삽니다. 또 반짝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갖다가 발굴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 대상을 갖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 왜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일정한 특정한 세력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단타로 있지 않습니까? 내렸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먹고 또 떨어지면 또 사서 또 올라오면 팔아먹고 떨어지면 사고 이걸 갖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떨어지면 적당한 삽니다. 좀 더 떨어지도 사놓고 떨어지더라도 그걸 기다리면 그 사람들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려주면 그때 가서 또 팔아주고 이렇게 일단 이한 초단타로 움직이는 이 종목들을 갖다가 역사의 글로 일단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단타라는 것은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초단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사다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잘 가면 다행인데 내가 사는 시점에 하필이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급등할 때 따라 샀더니 뚝 떨어져 버려요. 휴맥스 같은 종목이 금요일날 일단 여러분들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야, 올라가니까 휴맥스, 야, 저게 뭐지? 정보를 찾아보니까 좋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따라 샀어요. 한 10% 이상 올라갈 때 따라 샀더니 이게 좀 더 올라가더니 그냥 내리꽂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단 손실로 일단 들어가 버리죠. 단타로 들어간 것이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드시 단타라는 사람들은 손절매를 갖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손절매를 하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면 또 일단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변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갖는 이 종목들을 갖다가 잘 노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딱 사가지고 올라가면 딱 팔고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력들은 이제 해먹고 나면 또 다른 걸로 또 옮겨가요. 그리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또 한번 옮겨가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반복적인 특성을 갖다 갖고 있는 점을 갖다가 해먹는 걸 갖다 잘 보고 있다가 그런 점도 뽑아내고 그 미리 내가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죠? 그 내일 다 써먹겠다. 내일 며칠간 써먹겠다. 그걸 갖다 짭짤하겠다는 수익을 갖다가 장이 좋든 안 좋든 잘 치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을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를 갖다 축적해 나가는 거죠. 그죠? 중기적으로 갖고 나갈 대상도 있지만은 이렇게 초단타를 일단 치고 빠지고 갖다 일정 부분 가지고서 수익을 갖다 내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투자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 쭉 가서 중기적으로 가서 수익 갖다가 내보겠다. 이것만 답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치고 빠지고 단타를 주가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일단 수익 갖다가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나는 특정한 A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국내 1인자다. 그 점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당연히 이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에 대해서 전공자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전공자가, 학교에서 전공을 한다. 이 개념보다도 나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전공을 하는데 나는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나는 잘 알아. 그거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면 돼요. 이 잘 아는 종목들 갖다가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주식 내가 모르는 주식 가가지고 얻어 터지지 말고 그 종목에서 일단 매수해가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일단 우리가 수익을 갖다 내면 되는 겁니다. 또 갖고 갈 때는 길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해 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또 오래 해 나가다 보면은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잘 안다는 정도로 아는 정도로 전공을 해 놓는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걸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잘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일단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친환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께 설명을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설을 전후해서 일단 꺾이기 시작하면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3분기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분기 후반 내지 4분기 가야 이제 그때 깨어날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투자하는데 많은 보탬이 돼서 큰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12월 19일 2021년 최고의 선구주로 던져드렸던 그 일단 10개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종목들은 이제 시작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미 이제 스타트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또 쉬고 또 쉬었다 또 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제시해드렸던 종목도 바로 일단 여러분들 관심 있게 잘 지켜보면서 멋진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